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6번 문제부터 5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제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샘플 게이트의 랭스를 증가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음파 검사 진행을 할 때 이 샘플 게이트 이런 식으로 위치해서 속도 값을 얻게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들의 범위를 넓혀주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찾아보게 되면 B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스펙트럼 자체에서 스펙트럴 브로드닝 현상이 영상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추가적인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보시는 영상이 이제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사용해서 얻게 된 스펙트럼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혈류 파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스펙트럴 윈도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에서 4mm 정도의 샘플 게이트 값으로 혈류 속도를 얻게 되면 이런 식의 일반적인 파형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반면에 여기 있는 샘플 게이트의 크기를 넓게 확장시켜주게 되면 얻게 되는 혈류 정보 신호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혈류 정보 신호가 높게 측정이 된다면 가운데 있는 스펙트럴 윈도우가 이런 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이런 변화를 스펙트럴 브로드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보통은 2에서 4mm 정도의 샘플 게이트를 사용하지만 여기 있는 부분을 넓게 설정하게 되면 표현되는 스펙트럼의 색깔 또한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이런 스펙트럴 브로드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활한 혈류보다는 혈관이 좁아져서 만들어지는 와류가 형성되었을 때 마치 소용돌이 치듯이 빠르게 흘러가는 혈류 속도가 표현될 때도 마찬가지로 스펙트럴 브로드닝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혈류 속도의 범위를 측정할 때 또는 와류를 측정할 때 이런 스펙트럴 브로드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간접 현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관계가 없는 테크닉을 물어보고 있어요. A번 보시면 벨로시티 스케일을 증가시켜준다. 스케일을 증가시켜주게 되면 그만큼 넓은 범위의 속도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반접 현상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입니다. A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B번에 있는 도플러 트랜스미트 게인을 감소시켜준다. 이 기법 같은 경우는 엘리어싱을 감소시키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플러 게인을 조절하게 되면 밝게 나타나는지 또는 어둡게 나타나는지 이런 식의 밝기를 조절하는 데 사용될 뿐이고요. 신호 자체를 높고 낮게 얻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영상에 밝고 어둡게 표현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개념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보기는 B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C번 보기 보시면 이미지 뎁스를 감소시킨다. 깊이가 깊은 곳을 반복하게 되면 PRF 값, 이 값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PRF 값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나이키스트 주파수도 감소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엘리어싱이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깊이가 줄어들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PRF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PRF가 증가하게 되면 나이키스트 주파수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엘리어싱이 제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C번에 있는 뎁스를 감소시킨다. 이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번 같은 경우도 엘리어싱을 조절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개념이죠. 틀린 보기는 B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는 이제 스윕 스피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심장 초음파 검사할 때 M모드 사용해서 스윕 스피드를 사용할 때 스탠다드로 사용되는 수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B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50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스윕 스피드 값을 높였을 때와 줄였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는 값이 낮은 상태고요. 옆쪽에 있는 그림은 값이 높게 설정된 상태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값을 낮게 설정했을 때는 여러 개의 스펙트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값을 높게 설정했을 때는 여러 개 중에서 일부 하나의 스펙트럼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펙트럼, 예를 들어서 환자가 부정맥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정맥은 정상적으로 맥이 잘 뛰는지를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보고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스피드 설정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 중에서 특정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하기 위한 메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스피드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검사 환경, 내가 얻고자 하는 검사 수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네, 문제에서는 라테럴 레졸루션, 측방향 분해능을 개선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정답부터 찾아보면 A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는데요. 탐촉자의 직경을 증가시켜주게 되면 여기에 따른 빔폭이 같이 증가하게 돼요. 빔폭이 증가하면 라테럴 레졸루션은 감소하기 때문에 A번은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포커스를 증가시키거나 주파수를 증가시키고 또는 하모닉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측방향 분해능을 개선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인 내용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탐촉자에서 이런 식으로 빔폭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빔폭 안에 두 개의 구조물이 같이 들어와 있으면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빔폭이 좁아지는 구간, 가운데 보시면 빔폭이 좁아져 있죠. 이렇게 빔폭이 좁아지게 되면 각각 따로따로 구분해서 영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빔폭 방향에 따라서 각각 구조물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측방향 분해능이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빔폭이 좁을수록 이러한 작은 피사체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겠고요. 빔폭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탐촉자의 직경이 감소되어야지만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변화가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동적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정답은 C번에 있는 컴프레션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짝지어주는 기본적인 키워드라서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